오늘은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법 진료 정착을 위해 전공의 수련 비용 전액 국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둘째, 초제진료 30% 인상 그리고 처방료 부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심사평가 체계의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세게 한번 오프닝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네, 정말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말 이머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정부가 2018년이 다 가는데도 별로 말이 없네요.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2018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그런 시점인데도 오늘 긴급하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의료계의 어떤 정당한 권익 문제를 넘어서서 의료계의 생존 문제. 사실 이제 의료계의 생존 문제라는 것은 바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직결되어 있는데도 예.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특히 심사평가체 개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날 바로 어제죠. 건정심에 올려서 보고를 하고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우리는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불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번 주에 반대 성명을 했으면 귀를 기울여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건정심 올려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진짜. 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라는 것을 통해서 의료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민간 의료기관이 93%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7%. 말 그대로 제가 자주 드리고 있지만 전시 동원 체제란 말입니다. 아마 민간 자원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더 의료계와 긴밀한 어떤 협의, 대화, 타협, 토론 이걸 통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거쳐서 제도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무슨 공무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명령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어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하나씩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서 전공의 수련 비용 전액 국고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준법진료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 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박종혁 이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서울대병원 앞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준법진료,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들이 현행 법에 준거에서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 법을 지키자.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진료 보조 인력들, 소위 PA라는 용어를 쓰는데 PA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료 보조 인력의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을 시키자. 그런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이내에 완전히 정착을 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을 정착을 완전히 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말 그대로 정부에서 전액 국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야 그런 어떤 준법진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구가 지금 굉장히
딱 들어보면 그냥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외국은 실제 외국 예,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공의들 소위 이제 전공의들은 의사 면허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인 진료를 수행하기는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전문적인 어떤 진료 분야에 대해서 의학과 의술을 공부하는 말 그대로 그런 단계에 있는 수련 단계라는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질 의사들, 좋은 의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큰 자원,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 심지어 미국같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의 의료제도를 기본적으로 맡겨놓은 그런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많이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공의 수련 비용은 우리가 양질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종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 비용을 이제 국고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수련병원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일부 이런 데서 말 그대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사 고용을 통해서 의사들의 근로 시간도 법대로 법을 지킬 수가 있고 휴게 시간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갈 수 있겠네요. 임금과 수당도 법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협회에 들어온 제보는 임금, 수당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 휴게 시간 11시간은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의사가 일을 하고 다시 복귀할 때 11시간은 휴게 시간을 쉬어야 무슨 진료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의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예, 것이 이런 예. 부분이 본인이 좀 참고 희생하면 예.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라면 본인이 당연히 쉬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것은 의사를 위한 게 아니라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효율적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의사의 환자 진료하는 수도 제한을 시켜놓고 근로 시간도 제한을 시켜놓은 거란 말이죠. 환자의 안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정이 있어야만 추가적인 의사 고용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바로 전공의 수련 비용. 대략 2013년 병원 경영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7,350억 정도가 연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8년이면 조금 2018년, 2019년이 되는 네. 거죠.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을 것이고 정확한 추계는 정부에서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도 할 것이고 저는 대략 한 1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2019년에 우리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준법 진료를 정책을 시키겠다 이런 어떤 선언을 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전공 수련 비용 1조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면 1년 안에 정착을 시켜서 결국 국민과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서 1조 원이면 정말로 그냥 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합리적인 제안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진짜.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내용은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로서 제안을 할 것이고 대한전공의협회와도 긴밀한 협력, 완전히 같은 입장으로서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금 초재진료 지금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벌써 지금 저희들이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지가 좀 제법 된 것 같은데 예, 두 달이 넘었죠. 예, 네. 두 달은 된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의정협의를 진행시키면서 지난 10월 25일 날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의 인상 그리고 원예 처방료의 부활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죠.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진찰료만 놓고 봤을 때 정상 수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개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00% 인상이 돼야 됩니다. 2배 인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2배는 인상돼야 예. 그나마 그게 정상- 정상적인 예. 다른 여러 나라 주요 이제 여러 OECD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정상적인 수가가 진찰료로만 그렇다는 얘기죠. 초진료로 보자면 그게 의원급에서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재진료는 한 2만 원 정도. 그게 정상 수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30% 이상만 요구했지 않습니까? 딱 30%만 했네요. 예, 100%도 아니라. 예, 원예 처방료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은 수가 정상화에 의지를 보여달라,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동안에 신뢰. 예. 의정 간의 신뢰가 완전히 지금 그동안에 계속 깨지면서 회복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불신의 폭이 깊단 말이에요. 우리 의료계는 정부를 믿지를 못하고 정부도 물론 믿지 못하는 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의료계가 정부에 갖고 있는 불신의 정도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하고 그리고 원예 처방료의 부활 약 3조 원의 재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정부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현재 양질의 진료를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어떤 양질의 어떤 진료 혜택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료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작 진입 단계로서 이것을 요구를 했고 이미 요구한 지가 2달이 넘어가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예. 이건 정말 시한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언제까지 이거 답변을 시한을 예. 책임 있는 답변을 말씀을 드렸죠. 내년 2019년 1월 31일까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것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진찰료를 인상을 하고 정말로 서로 신뢰를 회복하면서 함께 가보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니까 못한다. 100%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그래야 이제 우리 의료계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응급 상황이라는 얘기죠.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우리 의료계도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대응안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1월 31일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꼭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 심사평가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예. 너무 강행한 부분이 있어서 예.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심사평가 체계 개편은 이제 일명 경향심사라고 보통 우리가 처음에는 경향심사라는 단어를 경향심사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 안에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건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무의사, 보험의사 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방송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 문제는 예. 뭐냐? 핵심 기본적으로 좀 요약해서 설명 주시죠. 평균적인 평균을 만들어 놓고 평균 수준을 만들어 놓고 평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결국 모든 어떤 의료행위들이 기본적인 평균을 향해서 수렴을 하게 되고 이건 뭐냐? 의료 질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이죠. 국민과 환자들이 가장 의료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최선의 진료, 제대로 된 가장 진료, 제대로 된 네. 진료, 양질의 진료를 받겠다는 욕구가 가장 큽니다. 진료비 조금 덜 내겠다. 그런 욕구가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최선의 진료를 나는 받고 싶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어떤 국민들의 요구 또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심사평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료 질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비전문가인 무슨 시민단체에 들어와서 그러는 심사에 참여한다. 심사평가원 자체 그런 어떤 기구에
정체성과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정말 국민의 예. 요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 심사평가 체계 이것도 문제가 자꾸 재정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돈만 생각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사들이 의학적 원칙에 따라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쓸 돈은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적절한 재정을 통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사평가 체계 개편을 의료계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만약 이대로 강행하면 의료계는 절대로 참여를 할 수 없고 현재 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전면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2018년 너무 좀 답답한, 좀 생각보다 불신의 정부의 답변이 좀 너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9년에 좀 잘 풀릴까요? 2019년은 2018년보다 훨씬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금 그렇군요. 환경 전체가 사회 전반에 사회 문제가 전체적으로 같이 섞여 있으니까요. 불황에다가 예. 최저임금의 33% 인상, 경제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계도 정말로 힘든 시기겠지만 힘들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더욱더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부단한 어떤 노력을 하고 행동에 나서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쟁취를 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